네, 안녕하세요. 우리에게 법인 손준열 회계사입니다. 네, 오늘 코이카 단기 연수 사업 사업비 정산 교육을 맡았고요. 네, 오늘 교육은 이제 연수 기관에서 사업 수행 후 꼭 이해하고 계셔야 할 정산 절차랑 26년도 정산 규정 주요 변경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에서 40분 이내로 종료될 예정이고요. 발표 후에 질의응답 시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산 업무의 기본 체계와 서류 제출 방법, 그리고 운영 원칙, 예산 항목 이해, 그리고 26년 정산 규정 변경 사항이고, 이제 두 번째로는 작년도 정산 진행하면서 발생한 주요 질의 사항과 이제 불인정 유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연수경비 운영 절차입니다. 전체 흐름은 경비 요청부터 시작해서 집행, 그리고 정산, 잔액 반납 또는 추가 지급 구조입니다. 연수기관이 약정 금액의 최대 90%를 요청하면 코이카가 연수기관 지정 계좌에 경비를 송금하고 과정 종료 30일 이내에 경비 집행 내역 및 결과 보고서를 코이카의 공문과 함께 제출하시고 증빙 서류는 이제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그 증빙 서류 제출 받은 걸로 이제 코이카 규정에 의거해서 경비 집행 내역을 검토한 다음에 검토 완료 후에 검토 보고서 및 공문을 플로우상에 업로드를 하고요. 정산 검토는 정산 보고 제출 기준 30일 이내 완료되어야 하고 추가 소명 절차로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10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정산 검토가 진행되는 동안 이제 회계법인 측에서 연수기관의 보완 요청 과정이 있습니다. 정산 경과에 따라 잔액 발생 시에는 이제 코이카에서 지정 계좌로 반납하시고 추가 경비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코이카 측에 추가 경비를 문서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정산 서류 제출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연수 종료 사전에 회계법인 측에서 정산에 필요한 서류, 기한들을 안내해 드릴 거고 기한 내에 정산 내역서 및 증빙 서류를 플로우에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업로드 완료 후에는 댓글 기재 부탁드리고 증빙 서류 원본은 저희 법인에게 송부를 해주신 다음에 부득이하게 사본 제출 시에는 원본 대조필 날인이 필요합니다. 편철 순서는 코이카에서 확정 후 통보한 예산계획서상의 연수경비 항목 순이고 동일 항목 내에서는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수경비 운영원칙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수경비는 반드시 코이카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라서 편성하셔야 되고요. 특히 전용계좌 사용이 원칙이며 집행 책임자를 명확히 지정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규정이 개정되면서 연수사업을 위한 전용계좌 신설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또한 코이카 경비와 연수기관 경비는 구분하여 관리하셔야 합니다. 연수기관이 제출한 위수계와 약정금액 내역서 초안을 코웍스에서 1차 검토와 조정이 이루어지고 코이카는 확정된 연수 내역을 위탁 약정서에 명시하고 연수기관과 약정을 체결합니다. 연수경비 전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산 전용은 사전 승인이 원칙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제 사전 승인 없이 예산 전용이 가능한 거는 이제 세 과목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는 동일 소과목 내 전용이 사전 승인 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식비나 숙박비처럼 이제 한도가 단가 곱하기 인원으로 산정되는 항목은 증액 전용이 불가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정산 결과 보고 시에는 예산 전용에 대한 내용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약정 체결 후에는 공문으로 예비비를 제외한 약정 금액의 최대 90% 청구 가능하고요. 필요 시에는 코이카와 협의 후 비율 조정이 가능합니다. 연수경비 집행은 먼저 연수경비 편성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하셔야 하고요. 특히 인원수로 산정되는 항목은 약정 당시 계획했던 인원이 아니라 실제 최종 참여 인원 기준으로 상한액이 조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 주의하셔야 하고요. 이제 연수 인원 감소하면은 예산도 이제 자동으로 감액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수기간은 반드시 별도 전용 계좌 개설하셔야 되고요. 해당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발급하시어서 경비를 집행해야 합니다. 올해 신규 개정된 내용인데 증빙은 반드시 기관 명의로 수취해야 하고요. 인정되는 증빙은 법인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법인사업 등록번호가 기재된 현금 영수증입니다. 간이 영수증이나 개인 신용카드는 인정되지 않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거래는 반드시 연수기관 명으로 이루어져야 하고요. 수취한 증빙은 정산서에 편철하시어 회계법인을 통해서 코이카에 제출하게 됩니다. 강사료나 통역비, 번역비 같은 경우에 인건비성 지급에 대해서는 관련 세법에 따라서 원천 징수 후 연수기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고요. 연수경비 집행 시에는 반드시 글로벌 연수 경비 항목 세부 기준의 증빙서류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은 전용 계좌 사용, 기관 명의의 거래, 적격 증빙 수취, 원천 징수 이행이 경비 집행의 핵심 원칙입니다. 연수경비 정산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수기간은 해당 연수과정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셔야 하고요. 협의된 기한 내는 단기 개정되면서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30일 이내 정산 완료를 지켜주셔야 하고요. 제출 서류는 연수경비 정산 내역서, 즉 엑셀 파일과 연수 실시 결과 보고서를 함께 공문으로 코이카에 제출합니다. 동시에 연수경비 정산 내역서랑 증빙서류는 코이카가 지정한 회계법인 저희에게 제출하시면 되고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증빙 스캔본을 지정된 플로우에 업로드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정산 내역서와 증빙 원본을 우편으로 회계법인에 송부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우편 봉투에는 반드시 과정명을 표기해 주셔야 되고요. 이후 회계법인에서 경비 집행의 적정성 검토를 하고 필요시에는 증빙 플로우 통해서 증빙 보완 요청 드릴 거고요. 증빙 서류는 코이카에서 확정 통보한 연수경비 항목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되고 동일 항목 내에서는 지출일자 순으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항목과 항목 사이에는 반드시 간지를 삽입해 주시기 바라고요. 증빙 서류는 원칙적으로 원본 제출하셔야 되는데 기관 사정상의 그 원본 보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사유를 공문에 명시해 주시고 사본의 원본 대조필 날인 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원본을 5년간 보관해 주셔야 됩니다. 회계법인은 정산검토 결과 보고서를 코이카에 송부하고 코이카는 그 결과를 연수기관에 공문으로 통보를 합니다. 정산 잔액이 발생하면은 추가 지급 또는 회수가 이루어집니다. 연수경비 계좌에서 발생한 예금이자는 반드시 산출하시어서 정산 내역에 포함해서 반납을 하셔야 되는데 이 경우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반납을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부터는 각 예산 항목 편성 기준, 집행 방식 등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목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직접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재경비, 항공료, 연수생, 전문가 지원 경비, 숙박비, 식비, 강사료, 통역비, 번역비, 시설 임차료, 교통료가 있고요. 그리고 교육활동 경비, 친교 행사 지원비, 환영 행사비, 과정 성과비, 이번에 새로 추가된 다가비가 있고 마지막으로 예비비가 있습니다. 집행 주체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영 행사비는 코이카에서 집행을 하고요. 항공료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코이카에서 집행하시는데 필요에 따라서 연수기관에서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예비비는 코이카와 연수기관 모두 집행이 가능한 항목이고요. 이외 나머지 세목은 모두 연수기관에서 집행하는 구조입니다.
이제 세목별로 세부적인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인건비는 정액 즉 비정산 방식인데요. 이제 중요한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관리자 및 실무자는 반드시 4대 보험 가입된 소속 직원이어야 하고요. 예전에는 보조 인력 같은 경우에 변경할 때는 코이카 사전 승인이 없었는데 이제 보조 인력 투입 인력 변경 시에도 코이카 사전 승인 대상에 포함됐고요. 그리고 사업 실무자와 보조 인력은 연수 전 일정 동행 및 전담 관리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증빙 제출에서는 건강보험 득실 확인서 제출이 신규로 추가됐고요. 이제 이렇게 개정된 게 단순히 인건비를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투입과 소속 증빙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직접 인건비 미수령 연수기관도 이제 주간 업무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되고요. 재경비는 직접 인건비에 연동되어 산정되고 편성 상식이 변경됐습니다. 기존 상식이 삭제가 됐고요. 이제 직접 인건비의 100%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다가비는 재경비에서 분리돼서 별도 항목으로 신설되었는데요. 다가비는 잠시 후에 이제 다가비 항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경비 증빙 서류는 기관명의 수령증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항공료는 실비정산입니다. 원칙적으로 코이카 경비에 편성하는데 이제 필요시에는 연수기간 집행 가능하고요. 이제 최단 운홍순로 2등석 기준으로 산정되고 항공료는 실비이기 때문에 인보이스, 전자 항공권 등 증빙이 필수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연수생 지원 경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비는 정액이고 기타 경비는 정액 또는 실비입니다. 일비 산식은 이제 22,000원 곱하기 연수생수 곱하기 기간 이제 주말 포함이고요. 기타 경비는 22만 원 곱하기 연수생 수입니다. 현지 연수 경우에는 코이카 전문 인력 업무 처리에 관한 지침 내 전문가 체제비 기준의 3급 이하 일비 기준의 50%를 연수기간 경비에 편성해야 하셔야 되고요. 현지 연수의 일비는 실제 연수 참여일에 따라 지급하고 원칙적으로 기타 경비는 미지급입니다. 증빙 서류로는 연수생 서명, 수령증과 기타 경비 관련 영수증입니다. 전문가 지원 경비는 코이카 전문 인력 지침 기준을 따릅니다. 일비는 정액, 필요 경비는 실비입니다. 전문가 체제비 기준표 적용이 핵심이고 입출국일 포함 계산합니다. 숙박비도 실비 정산인데요. 이제 초청 연수의 경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개정 사항으로 연수생은 ICC 연수센터 숙박이 필수입니다. 타숙박 시설 이용할 수 있는 예외 사항으로는 만실 ICC 연수센터 숙박이 만실이거나 지방 이행이 필요한 경우, 연수기관 자체 시설 보유한 경우이며 이제 만실이나 지방 이행 필요한 경우에는 코이카 담당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지 연수의 경우는 현지 연수를 실시하는 도시 외 거주 연수생, 파견 전문가 등의 숙박에 소요되는 경비로 예산에 편성하시면 됩니다. 초청 연수 경우에는 숙박에 식비가 포함될 경우에는 식비 예산과 중복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요. 현지 연수의 경우에는 연수기관에서 숙박시설 일괄 예약 후 제공하시면 됩니다. 증빙 서류로는 청구서 및 영수증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식비입니다. 초청 연수 경우에는 연수생 및 연수기관 담당자 최대 2인까지 지원 가능하고 가이드나 통역사에 대한 소요 식비도 예산 편성 가능합니다. 식비의 경우 일한도 8만 원인데요. 개정된 사항으로 이전에 식비 한도를 총액 기준으로 적용하려 했는데 이제는 일별 한도로 적용하여 집행이 가능합니다. 식비 현금 지급은 불가피한 경우에 주말에 하나여서 조식 2만 원, 중석식 각 3만 원으로 제공 가능합니다. 현지 연수의 경우에는 연수생과 파견 전문가에게 적용되는 한도가 상이합니다. 연수생은 현지 연수 전문가 3급 이하 식비, 파견 전문가는 전문가 체제비 금액입니다.
현지 연수는 초청 연수와 달리 연수생에게 현금 지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하고요. 증빙 서류로는 영수증, 현금 지급 시 수령증을 제시해 주셔야 되고, 최근 개정 사항에 따라서 필요시에는 상세 품목이 확인 가능한 영수증으로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이유는 이제 총액만 기재된 영수증의 경우에는 사업 목적과 무관한 품목이나 금액적으로 불필요한 항목이 포함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즉 단순히 형식적인 증빙을 강화하려는 게 아니라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지출인지, 불필요한 품목이 포함되지는 않았는지 정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수센터에서 식대를 일괄 결제하는 경우에도 이제 정산 증빙 제출하실 때 이제 해당 식대의 날짜 및 식사 구분을 해주셔서 이제 구분이 가능하도록 이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사료는 글로벌 연수사업 길라잡이 표 2-1, 2-2에 의거해서 강의료와 여비로 구분하여 편성하시면 되고요. 투입될 강사 등급 및 강의 시간에 맞춰서 연수기간 예산 편성하시면 됩니다. 강의료에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통역 활용 시에는 강의료의 80% 적용하고요. 국별 보고나 액션 플랜 발표 및 준비, 실험 및 실습, 현장 견학도 이제 강의료의 80% 적용합니다. 액션 플랜 방법록 강의는 감액하지 않고 100% 지급이 가능하고요. 현지 연수의 경우에는 강의 유형과 상관없이 100% 지급이 가능합니다. 강사 1인의 강사 시간은 원칙적으로 총 강의 시간의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초과하시려면은 코이카로부터 사전 승인 받으셔야 하고요. 강의 시간 20% 계산 기준은 국별 보고나 액션 플랜을 제외하고 계산하시면 되고, 사업 관리자의 경우에는 국별 보고 액션 플랜을 포함해서 계산하셔야 됩니다. 소수 인력이 투입되는 현지 연수의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서 제한 비율 조정 가능하고요. 신규 개정된 사항으로 일반 강의는 50%, 국별 보고 및 액션 플랜은 20%, 현장 학습은 30%로 강의 구성 비율을 권고합니다. 현장 학습을 포함해서 강의 자료 작성 및 제출이 필수이고요. 자료 공부가 가능한 강사를 섭외하셔야 합니다. 강사 여비 경우는 강사 근무지가 강의 장소와 동일 시도는 2만 원, 다른 시도는 5만 원 정액 지급이고요. 여비 5만 원 초과 장거리일 경우에는 일반 좌석 기준의 실비 지원 가능합니다. 강사료는 연수기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시고 송금하시면 되고요. 증빙서류는 강사 서명 영수증, 송금증, 원청징수 영수증, 강의자료 사용 동의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연수기관 소속 내부 강사의 경우에는 내부 강사료 총금액에 작성된 기관 발행 영수증도 가능합니다. 여비는 5만 원 초과 장거리의 경우에만 증빙서류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다음은 통역비 관련돼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번에 개정된 사항으로 통역은 코웍스풀 활용이 필수입니다. 영어 현지어 통역 강의 비중은 전체 강의의 30% 초과 시에는 코이카랑 별도 협의하신 후 결정하셔야 되고요. 현지 연수 경우에는 1일당 100달러를 기본으로 해서 추가 경비 편성이 가능합니다. 통역 지급 기준은 글로벌 연수사업 길라잡이 표 3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 실통역 시간만 인정되고 이동 시간은 불인정입니다. 통번역 대학원 졸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기준 단가의 70%만 지급하셔야 되고요. 동시 통역 같은 경우에는 최소 2인 구성, 그리고 사전 협의는 필수입니다. 공식 일정에 한하여 통역사 교통비, 식비, 숙박비 지원 가능하고요. 증빙 서류로는 통역사 서명 영수증, 입금증, 원청징수 영수증입니다. 번역비도 마찬가지로 코웍스풀 활용이 필수로 바뀌었고요. 번역비는 글로벌 연수사업 길라잡이표 4 지급 기준을 참고하시면 되고, 사전 번역료 산정은 연수기관 책임하에 진행하시는데 사전에 검토되지 않아서 초과되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불인정입니다. 산식은 30분당 5,000자 곱하기 자료수의 400만 원 정액이고요.
번역비도 통역비랑 마찬가지로 통번역 대학원 졸업생이 아닌 경우에는 70%만 지급 가능합니다. 증빙서류로는 번역물 한 부와 번역비 증빙서류, 원청징수 영수증이고요. 시설 임차료는 비교 견적 제출이 원칙이고 식비 등이 포함된 경우는 중복 집행 불가입니다. 증빙서류는 인보이스랑 영수증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교통비는 연수기간 중에 이용하는 차량 임차 통행료, 주차료, 기차 및 국내선 항공료 등 소요 경비를 예산에 편성하시고요. 실비 정산이며 임차비 내 통행료, 기사 숙직비 등이 포함됩니다. 교육활동 경비는 교육 및 실습, 현장 견학에 소요되는 경비를 연수기간 예산에 편성하시는데 초청 연수의 경우에는 12만 원 곱하기 연수생 수 더하기 100만 원이고 현지 연수는 10만 원 곱하기 연수생 수입니다. 비정산 항목이고 기간 필요에 따라서 정산 후 반납 가능하고요. 증빙서류로는 기관명의 수령증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친교 행사는 연수기간과 연수생 간 유대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경비를 연수기간 예산에 편성하고 산식은 연수생 수와 행사 관계자 10명을 더하고 5만 원을 곱한 후 2회를 곱한 값이며 식비와 중복 집행 불가한 항목이니까 식비 집행 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초청 연수는 비정산 항목으로 기관명의 수령증 제출해 줘야 하고 위수계 결과 보고서 일정표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현지 연수는 관련 영수증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환영 행사비는 코이카 예산에 편성되는 항목이고요. 과정 성과 경비는 과정당 100만 원 정액이며 프로그램 자문 회의, 기획 회의 및 평가 회의는 각 1회 필수 실시하고 관련 결과 제출이 필수입니다. 다가비는 단기 신규 편성된 세목으로 재경비 외에 다가비 별도 편성이 필요한 연수기간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고요. 다가비 상한액 이상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코이카 담당자에게 사전 확인 후에 재경비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인당 7,000원 한도이고요. 다가비 경우에는 총 다가비 상한 내에서 유동성 있게 집행 가능합니다. 식비와 동일하게 실제 식수 인원 및 연수기간에 따른 조정 상한액 내에서 집행하셔야 되고요. 다가비는 현금 지급 불가하고 연수생 대상 다가 제공을 목적으로 집행하셔야 됩니다. 증빙서류는 영수증빙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예비비는 예기치 않은 경비 지출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서 코이카와 연수기간 예산에 각각 편성하며 전체 연수경비의 5% 편성할 수 있습니다. 연수기간에서는 예비비 사용 시에는 코이카 사전 승인 후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26년 정상규정 주요 변경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목 설명 중에 일부 변경 내용을 함께 안내해 드렸는데 이제 25년도에 사업 수행하셨던 기관들께서는 이제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과 보고 및 정산 보고 시기를 기존에 1개월 이내로 명시하였으나 이제 30일로 명확하게 개정되었습니다. 신규 추가 개정 사항으로 코이카의 산출물 제출 시에는 반드시 공문을 통해서 제출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수센터에서 숙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한다는 것이 이제 문구가 추가됐고요. 그리고 기존의 통번역사의 경우에는 코웍스프를 우선 활용하는 것을 권고드리는 걸로 했으나 이제 통번역사의 잦은 변경이나 이제 통번역사 퀄리티 확보 차원에서 코웍스프를 활용하는 것을 필수로 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현지 연수 경우에는 기존에는 다소 기간이 짧은 편이었는데 이번에 개정 통해서 일부 기간이 연장되었고요. 그리고 사업 관리자의 연수 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입구식에는 사업 관리자가 참여하도록 권고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제 액션 플랜 강의의 과대 편성을 제한하고자 이제 전체 연수에서 국별 보고, 액션 플랜 방법론, 최종 보고를 제외하고 이제 최대 15%까지 구성 가능한 것으로 이제 규정하였고요. 기업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체험 활동의 일환으로 국내 전통시장 방문을 권고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번에 모니터링 실시를 보다 강조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 사항에 관련 내용이 추가되었는데요. 이제 연수기관에서는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를 해주셔야 되고, 이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도 성실히 이행해 주셔야 합니다. 그 입교식과 마찬가지로 수료식에서도 사업관리자의 참석을 권고하는 것으로 명시하였고요. 다가비 항목은 신설됐고 이제 이전에 설명드려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정산 기한도 이제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제출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요. 기존에는 기관 사정상 불가피한 경우 기관 통합 계좌를 통해 경비 관리가 가능했으나 이제 이번 개정을 통해서 연수사업 전용 계좌 개설이 필수 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연수경비 전용에 대해서 금액 기준을 명확히 하였고요. 불가피한 연수기간 변경으로 전용 가능한 사유를 추가하였습니다. 정산 증빙 제출에 대해서 이제 기존에 불가피한 경우 간이 영수증이나 개인 신용카드도 가능했었는데 이제 어떠한 경우에도 간이 영수증이나 개인 신용카드는 불가한 것으로 개정되었고요. 투입 인력 변경 시에는 기존의 보조 인력은 코이카 승인 없이 변경 가능했는데 보조 인력의 잦은 변경으로 인해서 보조 인력도 변경 시에는 코이카 승인 후 변경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관리자와 실무자의 경우에는 연수기관 소속 직원이면서 4대 보험 가입자이어야 한 것으로 개정되었고요. 사업 실무자와 보조 인력 모두 연수기간 전 일정 동행하시고 전담 관리가 필수적인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연수기간이 2개인 경우에도 각 기관에서 실무자와 보조 인력 참석이 필수입니다. 사업관리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입교식과 수료식뿐만 아니라 국별보고 및 액션 플랜 발표에도 참여하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요. 또한 연수기간과 준비 사후관리 기간에 투입되는 인력은 동일해야 되고 불가피하게 별도 인력 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약정 체결 이전에 코이카 담당자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보조 인력 채용 시에는 청년 채용을 권고하는 사항도 명시하였습니다. 인건비 관련해서 증빙서류도 개정된 사항이 있는데요. 이제 이체증이 추가되었고 사업 관리자와 실무자의 경우에는 정산 시 유효한 건강보험 득실 확인서 제출하셔야 되고요. 직접 인건비를 미수령하는 연수기관도 주간 업무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되는 걸로 개정되었습니다. 다가비가 별도 항목으로 신설됨에 따라서 재경비에서 다가비 항목을 제외되었고요. 재경비에서 다가비 추가 집행하시는 경우에는 코이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편성산식도 직접 인건비의 100%로 개정되었습니다. 연수센터 숙박을 권고사항이 아니라 이제 필수사항으로 변경되었고요. 외부 숙박시설 활용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고요. 연수생들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연수기관 담당자는 최소 1인 이상이 연수센터 숙박하시는 것을 권고드리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식비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 총 식비 한도 내에서 유동성 있게 집행 가능하였으나 이제 일별 식비 상한액 8만 원 내에서 유동성 있게 집행 가능하고요. 이제 현지 연수 시에는 초청 연수와 달리 연수생에게 현금 지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한 것으로 개정되었고 다가비는 별도 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식비를 다가비성 지출로 지출하시게 될 경우 이제 불인정됨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인원수 대비 과도한 식비가 집행되거나 이제 식사와 무관한 불필요한 항목이 포함된 사례가 일부 확인된 바가 있어서 이제 영수증 증빙상 세부 내역이 없을 경우에는 상세 내역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강사료에서 가장 중요한 개정 사항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의 비율이 이제 권고 사항으로 그 비율별로 강의별 비율로 이제 권고하는 사항이 추가됐고요. 현장 학습 시에도 강사료 발생할 경우에는 강의 제출이 필요함을 명시하였고 이제 기존에는 여비 5만 원 이상 장거리는 일반 좌석 기준 실비 지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제 이는 여비 정액 5만 원 지급 기준과 중복되는 표현이라서 이에 따라 5만 원 초과로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역비랑 번역비 같은 경우에 이제 통번역사 퀄리티 위해서 코웍스풀 활용하는 것으로 의무화하였고요. 번역비도 마찬가지고 이제 번역비에서는 이제 계속 종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전 번역된 자료와 중복되지 않는지 검토가 필수됨에 따라서 기존 번역 자료도 요청드릴 수 있는 점 이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번역비에 대해서 원문 글자 수 확인 방법을 구체화했고 번역비 산정 시 숫자와 기호는 제외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시설 임차료 집행 방식 설명 구체화되었고요. 다가비 별도 편성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제 전상 내역서 및 연수경비 정산서 서식은 다음과 같고 이제 해당 양식은 각 연수기관에 전달돼서 이제 작성 요청 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저희가 25년도 정산 시 정산하면서 발생했던 주요 질의 사항들인데요. 이제 숙박비 숙박센터 활용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이제 내부 숙박센터 활용 가능한 것으로 안내를 드렸고 이제 계획 대비 강의 시간 변경에 따라서 강의 시간이 1인 강의 시간이 20% 초과 시에는 인정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이거는 계획 대비 이제 초과하게 된 강사가 강의를 더한 것이 아니라 다른 강사의 강의 시간이 줄어듦으로써 발생된 이슈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인정하는 걸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평일 식비 현금 지급을 질의해 주셨는데 일단은 이제 원칙적으로는 불가한 것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코이카랑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이 불가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을 가능한 것을 질의해 주셨는데 이제 원천징수 영수증이 발급 불가할 경우에는 이제 기타 제출 증빙으로 가름하는 것으로 안내해 드렸고요. 사업관리자 같은 경우에 강사료 지급이 가능한 거에 대해서는 투입률이 20%인 사업관리자가 부득이하게 강의 실시할 경우에는 강의료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가기관 직접 인건비 수령 가능한지 질의해 주셨는데 연수기관 자체 내부 규정에 따라서 수령 여부 확인 후에 직접 인건비 편성한 것 가능한 것으로 말씀드렸고요. 강사료 지급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강사에게 지급이 되어야 하고요. 이거에 따라서 강사에게 지급됨을 증빙 서류로 제출하셔야 되는 걸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25년도 단기연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불인정 유형별 금액인데요. 이제 특히 번역비, 강사료, 통역비에서 불인정 금액이 다수 발생을 했는데 이게 주요 사유로는 이제 실제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해당 강의와 관련된 강사료 번역비, 통역비가 집행된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불인정 금액이 좀 컸고요. 또한 각 항목별 한도 금액을 초과해서 집행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정상 검토 진행할 때는 먼저 위수계와 결과 보고서 사항 강의 일정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이후에 강사료, 통역비, 번역비를 상호 대조해서 초과 집행이나 중복 집행 여부를 검토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실제 진행된 일정과 기준에 따라서 집행해 주시기를 권고드리고요. 인건비 불인정 금액의 경우에는 이제 작년 모니터링 통해서 관련 연수기관 인원이 투입되지 않은 것을 확인해서 불인정된 사항이고요.
식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교 행사비 비용 또는 연수센터 식비랑 중복 집행돼서 불인정된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한 다가비 성격 지출을 식비로 집행해서 불인정된 경우랑 세부 내역에 주류가 포함돼서 해당 주류 금액이 불인정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 통해서 식비에 대해서 필요시 세부 내역 제출 요청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인원 대비 과다 지출이나 이제 불필요한 항목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부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특히 중복 집행과 세부 항목에 유의해서 실제 기준에 맞게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연수 사업 단기 연수 정상 관련 교육 마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연수 기간을 점검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동시에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산이나 집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면은 각 연수기관 담당자나 이제 저에게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